안녕하십니까. 성남시와 함께 2021년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분을 담당할 YNS 법률사무소의 윤용덕 변호사라고 합니다. 강의는 약 50분간 진행될 예정이고 양도소득세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에 집중해서 양도소득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6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3일회계법인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한 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서울지방국세청, 법무법인 대류가주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YNS 법률사무소를 다른 동료 변호사님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목차인데요.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총 5가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주택수 계산 시 분양권이 포함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적용 시에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이제 구분이 된다는 내용. 세 번째는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인상되고, 다섯 번째로는 다주택 상태에서 1주택 상태로 변경 시에 보유기간 계산 시점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혹하여 이제 양도소득세법이 이제 따로 있냐라는 질문을 이제 받기도 하는데, 양도소득세법이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의 하나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나 법규 내용을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소득세법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할 부분은 주택수 계산 시 분양권이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주택수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제 주택이 몇 개를 보유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나오긴 하는데요. 이제 주택수가 1개이냐 아니면 2개이냐 3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또 다주택자의 중과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수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할 텐데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의 경우에서 1세대 1주택 혹은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이제 분양권도 주택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아파트가 이제 한 채 있으신 세대가 새롭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적용이 없다면 해당 분양권은 주택으로 카운트되어 2주택 세대가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함께 알아두셔야 하는 개념으로는 분양권,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개념을 다 이제 한꺼번에 짧은 시간 내에 심도 있게 설명드리는 것은 좀 어렵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이제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분양권 같은 경우는 주택법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하실 때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청약을 하시게 돼서 당첨이 되신다라고 하면 얻게 되는 지위가 바로 이 분양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 인가에 따라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통상 이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이제 재건축을 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이제 재건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이제 지위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도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 주택으로 카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도 조합원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주택수 계산 시에 포함을 시키도록 개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개념은 1세대 1주택 혹은 다주택자 중과시 주택수 계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집이 이제 한 세대가 집 한 채만 있다라고 할 때는 양도소득세는 안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그게 바로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요건에는 2년의 보유 기간을 충족을 하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요건을 또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이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제104조 7항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는 주택 양도 시 세율을 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좀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조정 대상 지역이란 주택법 제63조의 2에 근거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규칙으로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정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제 두 번째는 반대로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첫 번째의 경우, 그러니까 과열되어 있는 경우에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현재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를 나타내는 표이고, 그 국토교통부 공고 2020-1650호에서 이제 발췌를 한 것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부 공고로 계속 이렇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 그리고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시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은 25개구 전 지역이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본 강의를 주최하고 있는 성남시를 포함해서 광명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 주요 시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된 경우에는 몇 가지 이제 제약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선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분양권 전매라는 거는 아까 이제 주택을 청약하셔서 분양권을 취득하시게 된 후에 주택을 취득하시지 않고 분양권 상태에서 이제 다른 제3자한테 양도를 하거나 증여를 하는 식으로 이제 파는 거를 이제 전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 양도 시에 이제 세율이 중과되게 됩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1세대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본세율 플러스 10%포인트, 1세대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포인트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네모나게 기본세율을 이제 잠깐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기본세율 플러스 10%라는 의미는 여기 보시는 세율에서 각각 구간별로 10%씩 포인트를 더한 세율을 적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의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8,800만 원과 4,600만 원 사이에 있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나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제 기본세율 플러스 10%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1,200만 원까지는 6% 더하기 10%인 16%, 그리고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는 10% 더하기 15% 더하기 10%인 25%, 그리고 4,600만 원부터 본인의 과표까지는 24% 더하기 10%인 34%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기본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고, 개인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할 때도 이제 동일한 세율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과세 표준별로 이제 누진세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최소 6%에서 45%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다주택자 중과 중에 세율은
이제 2021년 6월 1일부터는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더 높은 세율로 이제 중과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 후반부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는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 및 중과 여부, 다주택자 중과 여부 판단할 때부터 이미 주택수에 포함을 하여 합산하여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조합원 입주권과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제 그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보유하고 있던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이제 계산하여 카운트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이제 주택 한 채와 조정 대상 지역의 조합원 입주권 두 개를 보유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첫 번째 이 주택을 양도를 하는 경우에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게 되므로 1세대 1주택 적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른 이제 그 뭐 혜택 조항이 예외 조항이 없다는 전제 하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므로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적용하게 돼서 3주택 중과세율, 아까 보신 것처럼 기본세율 플러스 20%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사례를 하나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로 사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서울로 했네요. 예, 어쨌든 서울에 2주택자를 보유한 자가 2020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이죠. 작년 12월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후에 2021년 올해 1월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한 개를 양도하는 경우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B는 서울에 똑같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가 2021년 1월 달,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서울에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21년 1월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한 개를 양도하는 경우를 B라고 하겠습니다. 둘 다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분양권을 매입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한 개를 매도한 경우입니다. 다만 분양권을 매입한 시점이 작년 12월이냐 아니면 올해 1월이냐의 차이점만 있는 경우입니다. A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두 개와 그리고 분양권이 있을 텐데 이 분양권은 작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게 됩니다. 대신 B 같은 경우 서울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올해 한 개의 분양권을 매입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 해당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키므로 1세대 3주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이제 그 양도 차익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둘 다 과세 표준은 5억 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5억 원일 때 A 케이스에서는 1세대 2주택이므로 그리고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 대상이므로 기본세율 플러스 10%포인트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B 같은 경우는 1세대 3주택자이기 때문에 세율이 기본세율 플러스 20%포인트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을 계산한 걸 보면 A는 2억 2,460만 원, B는 2억 7,460만 원. 그래서 A와 B의 세액만 비교를 해보면 B가 5천만 원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단지 A와 B의 차이는 이제 분양권을 작년 말에 매입을 했냐 아니면 올해 초에 매입을 했냐의 차이뿐인데 이렇게 그 소득세법 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세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구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시에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분리하여 이를 적용하는 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엔 작년이죠. 작년까지는 보유기간만을 계산해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분리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내용은 요 설명드린 바와 같고, 함께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은 고가주택. 왜냐하면 이제 고가주택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뭔지, 그리고 거주기간은 어떤 건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보시면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를 보시면 고가주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이란 주택과 부속 토지의 실질 양도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죠. 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주택을 팔았을 때 보통 주택이라 하면 이제 땅 위에 건축되어 있는 이제 건물을 함께 말하는데요. 그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이제 매도를 할 때 그 매도가액 전체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아까 그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9억 원이 넘는 양도가액이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일부가 과세가 됩니다. 전체가 다 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사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만약 예를 들어서 10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이제 양도 차익은 3억 원이라고 할 때 과세되는 양도 차익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양도 차익이란 개념을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양도 차익이란 제가 양도한 금액과 제가 취득한 금액의 차이라고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제 뭐 큰 틀에서는 이제 맞는 이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 같은 경우는 전체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뺀 금액. 이 식의 이제 이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체 양도 차익은 10억 원이지만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9억 원을 초과한 부분, 그러니까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 사례를 이제 아래 식에 대입해 보면, 양도 차익은 3억 원이죠. 3억 원이고 그 양도가액은 이제 10억 원이니까 분모에 10억 원이 들어가고, 분자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0억 원 빼기 9억 원이니까 1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고가주택에서 과세되는 양도 차익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해당 내용은 소득세법 제9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금액 계산 시에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특별공제액을 말합니다. 양도차익은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양도가액에서 이제 취득하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까는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느라고 양도가액에서 취득한 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했는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도 이제 나중에 양도차익 때 이제 차감이 되게 됩니다. 2020년도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보유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을 하였는데,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 기준을 보시면 이제 뭐 그 24%부터 80%까지 이제 세율이 그 공제율이 쭉 나열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시면 1세대 1주택의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연 8%의 기준으로 해서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구분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년, 3년, 4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거주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연 4% 기준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3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24%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적용을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보유 기간이 이제 3년 이상이고 2년 이상에서 3년 이하 거주한 경우에는 보유 기간 공제율 12%와 거주 기간 공제율 8%를 합한 2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을 보유를 하고 또 3년을 거주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공제율 12% 그리고 거주기간 공제율 12%를 합한 24%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10년 이상 보유를 했다. 과거 같으면은 거주기간을 이제 따지지 않고 80%의 공제율을 적용을 해줬었는데요. 이제는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공제율 40%만 적용이 되고 이분이 실제로 거주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최저 8%부터 최고 40%까지 공제율을 적용을 되게 됩니다. 가장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해야 이제 과거랑 동일한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가액이 20억 원이고 양도차액이 10억 원인 이제 주택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양도차액이 10억 원이니까 이제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는 10억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인데 A는 10년을 보유하면서 10년을 거주한 사람입니다. B는 10년을 보유했지만 실제로는 8년은 다른 집, 뭐 전세나 이런 월세 등을 통해서 다른 집에서 거주를 했고 2년만 본인의 집에서 거주를 한 경우입니다. A가 만약에 2020년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을 했을 때랑 2021년 이후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B같이 10년을 보유했지만 2년만 거주한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작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같은 경우에 2020년 기준으로 하면 10년을 보유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80%가 적용이 됩니다. 아까 보시면 이 80% 아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A가 만약에 2021년 기준으로 한다면 A는 10년 보유했고 10년 거주했기 때문에 보유기간 공제율 40% 그리고 거주기간 공제율 40%를 합한 80%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죠. 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극단적인 상황이긴 한데 B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유기간만을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들어와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보유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은 2년뿐이죠. 그러면 2년에 대한 공제율 8%인 48%의 공제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만약에 작년 기준으로 했으면 80%를 받았을 텐데 이제 올해 하면 48%가 되고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작년 같은 B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2,273만 원이 계산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8,833만 원이 계산돼서 약 6,560만 원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까 사례랑 첫 번째 사례랑 비슷한데요. 양도가액이 20억 원이고 양도차액이 10억 원입니다. 똑같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인데 여기서는 거주를 2년 한 경우, 5년 한 경우, 7년 한 경우, 10년 한 경우 아까 1번 사례에서 10년 보유, 10년 거주한 경우는 A였죠. 그리고 10년 보유, 2년 거주한 경우는 B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5년 거주한 경우, 7년 거주한 경우를 각각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과거에는 전부 다 동일하게 80%였습니다. 왜냐면은
보유 기간만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개정된 이제 기준에 따르면은 2년 보유한 경우에는 48%, 5년 보유한 경우에는 60%. 왜 60%가 되냐? 다시 한번 표로 돌아가 볼까요? 5년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공제율은 24%인데 거주기간 공제율이 10년이죠. 10년 보유했으니까 이분은 이제 보유기간 공제율은 40%, 그리고 5년 보유했으니까 거주기간 공제율이 20%가 돼서 이제 60%가 적용이 됩니다. 7년 거주한 경우를 보죠. 이분은 7년 거주하고 10년을 보유하신 경우입니다. 10년, 이 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10년 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 공제율이 40%, 그리고 7년 거주를 했기 때문에 거주기간 공제율이 28%가 됩니다. 그래서 총 합계는 68%가 되고요. 그래서 증가액으로 이제 표시해 주시면 좀 더 보시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랑 비교했을 때 이제 80% 공제율과 비교했을 때 2년 이제 거주한 경우에는 1억 7,600만 원, 그리고 5년 거주한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 그리고 7년 거주한 경우에는 6,600만 원씩 공제액이 작아지게 됩니다. 공제액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그 과세 표준이 늘어난다는 다른 표현이죠.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만약에 계산을 해보면 이제 2년인 경우에는 과거에는 전부 2,273만 원으로 모두 동일했습니다. 10년 보유했기 때문에. 하지만 개정된 경우에는 2년 거주한 경우에는 8,833만 원, 그리고 5년 거주한 경우에는 6,325만 원, 그리고 7년 거주한 경우에는 4,653만 원, 10년 경우에는 동일하죠. 그래서 최대 차이가 이제 6,560만 원 차이가 나고, 이제 뭐 7년 경우와는 2,3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차이액이 생각보다 좀 큰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토픽은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관한 건입니다. 예. 해당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되는 건부터 2년 미만 보유주택, 여기 이 보유주택에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이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이 되게 됩니다. 1년 미만 보유한 건은 과거 40%에서 70%로,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한 건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이거는 좀 더 복잡한 세율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이제 같이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이라는 개념도 나오고요. 그리고 기본세율도 나오고요. 이게 지금 아까 설명을 이제 쭉 드리면서 중간중간 이제 겹치는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개념은 강의 앞쪽에 설명드린 걸로 이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종전에 설명을 드린 자료가 있으니 그 부분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세율도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잠깐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율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55조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 이 세율은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이 지금 연말정산을 하고 계실 텐데요.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근로소득자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이 동일한 세율표가 적용이 돼서 근로소득세액이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저세율은 6%이고 최고세율은 45%인데 과세표준이 이제 구간별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1,200만 원 이하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6%가 적용이 되고 1,200만 원을 초과해서 4,600만 원까지는 이제 15%가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과세 표준이 4,500만 원이다라고 하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4,500만 원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1,200만 원 이하 부분은 6%가 적용이 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종합소득세율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표인데요. 2018년도에 이제 그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린 표이긴 한데 지금 현행 세율과 달라지는 점은 이제 10억 초과분, 과세표준 10억 초과분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거고 과세표준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45%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거 그것만 확인하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세율이 어떻게 가파르게 올라가는지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 밑에 보시면 낮은 과표, 그러니까 1,200만 원까지는 6%만 이제 세율이 적용되고 4,600만 원까지는 15% 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율 변경에 대해 보다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표를 의미하는데요. 2020년보다 세율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높아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020년 이전에는 주택 외 부동산, 여기 주택 외 부동산 보이시죠? 그리고 주택과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 분양권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분양권인지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 내의 분양권인지에 따라서 또 세율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 외 부동산, 건물 같은 거죠.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1년 미만에 대해서는 50%, 2년 미만, 그러니까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40%,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기본세율은 아까 말씀드린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전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1년 미만에 대해서는 40%, 그래서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보유한 주택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도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0%,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유 기간별로 50%, 40% 기본 세율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21년 이후에는 좀 더 간단히 바뀌면서 이게 세율이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갔는데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이제 70% 그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70%,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40%였죠.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그래서 한 30% 포인트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과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을 했었는데 2021년 이후에는 6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2021년 6월 1일 기준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하는 걸로 동일합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비조정 대상 지역을 구분을 하지 않고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70%, 그리고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60%. 분양권을 사실 2년, 3년 이상씩 보유하는 경우는 사실 흔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된 이후에는 공사가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이 주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보유하게 되는 분양권은 사실 가정하기가 어렵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60%가 적용이 2년 이상 보유하면 1년 이상 보유하면 60%가 적용된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단기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기 보유 주택이 얼마나 세액이 늘어나는지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례는 1주택자이고 그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로 보유한 경우 두 가지로 이제 보시는데 글씨가 이제 좀 깨지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양도한 경우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한 경우 각각 양도소득세액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차액은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다 5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개정 전, 그러니까 2021년 이제 6월 1일 이전이죠.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기본공제율이 이제 250만 원 들어가고요. 그러면 과세표준은 4억 9,75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이때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40% 세율이 적용됐었습니다. 그래서 세액을 계산을 하게 되면 1억 9,900만 원이 나오고요. 대신에 이게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70%의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예, 1년 미만 주택 70%. 예, 과세 표준은 이제 개정 전이랑 동일하겠죠. 4억 9,750만 원이고 70%의 세율이 적용이 되면 산출세액은 3억 4,825만 원이 계산이 돼서 종전보다 약 1억 5천만 원 정도, 1억 4,900만 원, 925만 원이 더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차익은 다른 케이스랑 동일하게 5억 원이고요. 기본 공제율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과세 표준은 4억 9,750만 원.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과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이 됐었죠. 근데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하면 이거 세율을 이제 정확하게 쓸 수가 없어서 놔둬드린 건데 기본세율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과표가 얼마였죠? 과표가 4억 9,750만 원이죠. 그러면 4억 9,750만 원이면 3억 원 초과하고 5억 원 이하인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액은 3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0% 그리고 9,460만 원을 더한 금액이 세액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기본세율로 1억 7,360만 원의 이제 세액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2021년 6월 1일 이후에 만약에 이걸 양도했다, 단기보유주택을 양도했다라고 하면 과세표준까지는 동일하죠. 동일한데 이 세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율이 증가해서 60%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면 2억 9,850만 원의 세액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개정 전, 그러니까 2021년 6월 1일 이전과 비교를 하게 되면 약 1억 2,490만 원 정도가 증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꽤 많이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예. 네 번째 변경되는 내용은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건도 종전에 말씀드린 단기보유주택과 마찬가지로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이 인상이 되게 됩니다. 2021년 5월 31일까지, 현재도 포함이 되죠. 현재까지는 다주택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양도할 때는 2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더하기 10%,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더하기 20% 포인트가 적용이 됐는데 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본세율 더하기 20%,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더하기 30% 포인트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세율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10%씩 이제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개념은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그리고 기본세율 이런 정도의 개념을 아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투기과열지구란 말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랑 비슷한데 주택법 제6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 청약 경쟁률, 주택 가격, 주택 보급률 및 주택 공급 계획 등과
지역 주택 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투기 가열지구라고 합니다.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부동산 붐이 막 일어나서 가격이 물가 상승률보다 되게 높게 올라가는 지역을 투기 가열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기 가열지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토교통부령으로 이렇게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KB 부동산 사이트에서 이제 갖고 온 것인데 현재는 아니고 지도로 표시된 게 마땅한 게 최근 게 없어가지고 이제 2020년 6월 17일자 기준으로 해서 갖고 온 겁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 분홍색으로 이제 표시된 지역이 투기 가열 지구이고요. 그리고 노란색, 약간 연한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들이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투기 가열 지구로 이제 지정이 돼 있고, 서울 외에 이제 경기도권 지도인데요. 경기도권에서도 뭐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제 투기 가열 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2021년 1월 1일 전에 팔았을 때, 그리고 2021년 6월 1일 후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1세대 2주택인 경우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주택자에게 해당하고요. 그 현재 상태에서는 기본세율 플러스 10%, 3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이제 해당 주택 중에 하나를 양도하시게 되면 기본세율 플러스 20% 그리고 기본세율 플러스 30%의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기본세율 플러스 30%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아까 세율로 잠깐 돌아가서 살펴보면, 만약에 여기 과표가 아까 이제 4억 9천이었죠. 그러면 기본세율 플러스 30%라는 거는 여기 40%에서 30%를 더한 70%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율이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1억 5천만 원부터 3억 원까지 과표에 대해서는 이제 38%에서 30%를 더한 68%, 그리고 3억 원 초과분에서 5억 원까지는 70% 이렇게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2주택자가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양도를 했을 때는 기본세율 플러스 10%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산출세액은 2억 2,335만 원이 나올 것이고,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한 건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플러스 20%의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2억 7,310만 원의 세액이 이제 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약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4억 4,975만 원 정도의 산출세액의 차이가 난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1세대 3주택자가 만약에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산출세액은 2억 7,31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6월 1일 이후에 양도했다라고 하면 이분은 기본세율 플러스 30% 세율이 적용이 될 것이고, 그러면 세액은 3억 2,285만 원. 여기 증가된 세액으로는 이제 4,9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과세 표준이 4억 9,7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5억 원 정도인데 세금만 거의 한 3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이제 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함으로써 다주택자를 이렇게 좀 제재를 가한다는 취지에서 이제 이런 개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쟁점은 다주택 상태에서 1주택 상태로 변경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2년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2년을 보유를 해야 하고 해당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요건이 또 추가가 됩니다.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전부 다 양도하고 한 주택만 남았다. 그때 그 남은 한 주택에 대해서 이제 양도를 하려고 할 때 그러면 거주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보유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나오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이 이제 개정이 된 건데요. 2021년부터 이제 바뀌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전부 양도한 경우 남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검토 시 보유 기간은 다른 주택을 전부 양도하고 1주택만 남은 시점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 제가 막 주택이 엄청 많았어요. 많았다가 제가 이제 그 올해 이제 난 1주택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택을 한 개만 남기고 다 처분을 했습니다. 다 처분하고 그 처분한 주택의 양도세에 대해서는 다 납부를 했어요. 납부하고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1주택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1주택을 취득한 시점, 보유기간, 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 것이냐라고 하면 올해 1월 1일부터는 이게 이 해당 주택을 실제로 취득한 게 아니라 내가 1세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르죠. 주택을 취득한 거는 내가 그 매입한 시점부터 기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2020년 12월 30일까지 다주택자가 1주택만을 남기고 다른 주택을 전부 처분한 경우 남은 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과거에 다주택자였어요. 다주택자였는데 마음을 좀 1주택자로 해야겠다. 요즘에 제재도 많고 그러니 바꿔야겠다 해서 남은 주택을 작년 말 전에 다 팔았어요. 1주택만 남기고 다 팔고 한 주택만 남았을 때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제가 1주택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1주택이 됐을 때 그 주택을 만약에 올해 이제 좀 팔 수도 있겠죠. 올해 팔려고 할 때 그러면 그 1주택의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볼 것이냐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실제로 취득한 시점부터 본다라는 거죠. 좀 다르다는 거, 다른 점을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퀴즈를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보면 2018년 1월 2일 조정 대상 지역에 A주택을 한 개 매입하고 또 1년 지나서 2019년 1월 2일에 조정 대상 지역에 B주택을 매입한 다음에 2021년 1월 2일 A주택을 매도해서 1세대 1주택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됐죠. 그때 남은 이제 B주택의 1세대 1주택 요건,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하는 요건 중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가 될 것이냐.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1번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아마 이제 쉽게 풀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기 1번은 B주택을 실제 매입한 2019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보유기간 여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2번은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2021년 1월 2일부터 기산하여 2년의 보유기간 여부를 계산한다. 입니다. 정답이 뭘 것 같으신가요?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실제로 취득한 시점이 아니고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2021년 1월 2일부터 기산해서 보유 여부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차이가 엄청난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1번처럼 매입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을 해준다라고 하면 B주택은 이미 보유기간 2년이 됐기 때문에 거주기간 요건만 충족이 돼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2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2021년 1월 2일부터 보유기간 여부를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2년 보유를 하려면 지금 21년 1월 2일부터 2년이 지난 2023년 1월 2일이 돼서야 그제서야 이제 2년 보유가 됐다라는 거죠.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인데요. 내용은 크게 비슷합니다. 2018년 1월 2일 조정 대상 지역에 A주택을 1개 매입하고 또 똑같이 1년이 지난 2019년 1월 2일에 조정 대상 지역에 B주택을 매입한 다음에 2020년 12월 31일 A주택을 매도했어요. 다 매도해서 잔금도 치르고 이제 잔금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상태가 되었을 때 B주택, 남은 B주택이죠. B주택의 1세대 1주택 요건 중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기랑 1번은 똑같습니다. 보기 1번은 실제 매입한 시점인 19년 1월 1일부터 기산을 한다. 보기 2번은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2021년 1월 1일부터 기산을 한다. 인데 이때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까 거랑 좀 차이가 뭔지 아시겠나요? 이 경우에는 아까 경우는 매도한 시점이 올해죠. 올해 매도를 했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분이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였던 거고, 두 번째 퀴즈에서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른 주택을 다 양도를 하고 1세대 1주택만 남은 상태에서는 남은 한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로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기재부에서 이제 질의회신 나온 게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질의회신 번호는 재산세과 1132번이고요. 질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시행일 전, 시행일이 이제 2021년 1월 1일이거든요.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자, 아까 말하면 이제 B주택만 남은 상태인 거죠. 12월 31일 날 다 양도를 하고 자가 그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재부에서 이제 회신을 준 게 1화는 최종 1주택이 된 날, 그러니까 2021년 이제 12월 30일 날 다 팔았으니까 이제 그날이고, 2화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 실제로 B주택을 돈 주고 산 날, 그날인 거죠. 회신은 귀 질의의 경우는 2안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2021년 1월 1일 전에,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다른 주택을 다 양도하고 1주택만 남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실제 취득일이 보유기간 기산일이 된다라는 거. 이 케이스에서. 근데 뭐 지금 사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그 강의 촬영 일자가 1월 한 26일이거든요. 1월 26일이기 때문에 정말 요거는 좀 지금으로서는 뭔가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을 다 처분을 했었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이제 요 케이스가 적용이 될 거고, 다주택자였던 분이 다 전부 나머지 주택을 다 처분하고 한 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을 할 때는 1주택이 된 상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라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주택을 매입은 뭐 10년 전, 20년 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을 하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거치려면 좀 더 2년이라는 보유를 더 하셔야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만 남았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개정된 부분은 총 이제 5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이제 제가 목차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수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올해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이제 주택수 계산할 때부터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구분을 해서 적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보유도 하면서 거주를 해야지 종전과 동일한 정도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과거에는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10%,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의 세율이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10% 포인트씩 증가가 된다는 거고요. 이거 그 라 부분이네요. 설명을 이제 좀 실수를 했습니다. 다 부분은 이제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거고, 라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인상이 된다라는 거. 아까 좀 다부분 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기본세율 플러스 1세대 2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10%,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30%, 20%였는데 각각 10% 포인트씩 늘어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이 라번 개정안도 또 동일하게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라는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번은 다주택 상태에서 1주택 상태로 이제 변경이 됐을 때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계산된다라는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2021년 적용되는 부동산 양도 관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